자차협동이 만드는 농민 시사토크 촌놈들의 수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농산물 산지 폐기와 체제 생산비 보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농산물 가격 폭락이 심상치 않습니다. 대파값이 폭락해서 신안과 진도의 농민들이 시름에 젖어 있고, 제주도 감귤값이 폭락해서 제주도연맹 차원에서 제주도청 앞에서 항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집회 과정에서 제주도연맹과 농민들은 감귤 가격 안정 관리제를 제주도청이 실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연맹 그리고 제주농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감귤 가격 안정 관리제는 지금 전국 62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 조례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농산물이 가격이 폭락했을 때 시가대로 정부가 수매를 해주고, 나머지 생산비 차액에 대해서 정부가 이것을 보존해 주는 것을 주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전국 62개 시군에서 지금 현재 시행 중인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 조례입니다. 자, 지난해 감귤이 가격이 많이 폭락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상태인지, 그리고 생산 농가들의 상황은 어떠한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농가들에서는 기존에 있는 빚에 또다시 빚을 지고 1년을 살아가야 될 상황으로 치닫아 왔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농가들이 감귤에 대해서 판매를 했을 때 뭐 관당 이제 3.75kg당 2,000원 밑돌고, 어떤 데는 뭐 오히려 물류비를 더 내야 되는 상황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곧 생산비도 못 건지는 상황이라, 도정에서는 이에 따른 보존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내놔라 하는 게 이제 첫 번째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유영균 교수가 용역을 해가지고 제주 농산물에 대해서 가격 안정 관리 제도라는 것을 이제 용역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일 먼저 당근이 이제 시범 사업으로 해서 1년 진행을 했고요. 원래 또 양배추가 시범 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이제 감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감귤에 대해서 조속히 이제 가격 안정 관리 제도를 시행을 해라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요구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가 계속 그 농업 예산에 대해서 이제 9% 했던 예산이 7%로 계속 이제 하락이 되고, 이것을 이제 농업 예산을 10%를 이제 증액을 해서 여기에 대한 가격 안정 관리 제도라든가 이런 제도적인 예산을 확보하라 라는 요구로 농업 예산을 10% 증액하라는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임자도에 가가지고 대파 생산자들과 이렇게 근 1시간 동안 이렇게 논의를 했는데, 그분들도 가격 안정에 관한 그런 뭐 답이 안 나오니까 도를 통해서 농림부에서 산지 폐기를 좀 허용해달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요게 참 그 제주도에서 감귤 생산하시는 그 농민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최저 생산비 보장이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드렸었는데, 차제에는 이것도 제가 국회에서 이렇게 논의를 좀 했고, 당시 그 총리도 아주 좋은 안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또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그 회장들도 그 좋은 안이라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지방자치단체하고 협동조합하고 협치를 해서 농업 문제는 농협과, 또 어업 문제는 수협과, 또 축산 문제는 축협과, 또 산림 자원에 관한 문제는 산림조합과 공유하고 소통을 해서, 쉽게 말하면은 어려운 지자체 예산도 절감하고 정책과 사업의 효과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것이 지자체와 협동조합의 협치 모델을 만들어낸 것이다. 영암군 같은 경우는 영암읍 농협하고 이미 그런 그 시범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그 국회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가지고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협동조합과 지자체가 좀 이렇게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고 중앙정부의 관심을 좀 유도를 제가 했습니다. 그렇게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께도 제가 이 말씀을 제가 드린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 각별하게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라고 얘기했고. 농산물 값이 폭락하게 되면 정부가 수급 조절에 개입하게 되는데요. 수급 조절에 개입하는 근거는 농안법입니다. 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정부는 수급 조절에서 산지 폐기와 시장 격리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요. 일단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농산물 일부 물량에 대해서 시장 격리 조치를 취하고, 시장 격리 조치를 취해서 가격이 회복되지 않으면 산지 폐기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내리는 산지 폐기 명령에는 지자체나 농협이 의무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산지 폐기와 관련해서 현장에 농민 그리고 지자체 농협 관계자들과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료들의 입장이 많이 엇갈립니다. 현장에서는 산지 폐기가 오히려 재배 과잉을, 비주산지 재배 과잉을 불러일으켜서 지속적으로 재배 면적이 증대되고 문제를 발생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낭비가 산지 폐기를 통해서 심각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농식품부 관료들은 산지 폐기가 아닌 최저 생산비를 보장해 주게 되면 농민들이 생산 안정이 되어서 재배 면적을 늘리게 되고, 이렇게 되면 농산물이 또다시 과잉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 생산비 보장을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누구의 말이 옳을까요? 농민들에게 최저 가격을 어떻게 보장해 줄 거냐, 생산비를 보전해 줄 거냐,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주로 이제 그 산지 폐기 형태로만 이렇게 취급하면서, 이게 또 산지 폐기를 하더라도 조기에 해서 이렇게 시장에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수확이 다 돼가지고 해가지고 효과도 없고 예산만 이렇게 낭비하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무안에서도 이렇게 조색양파 생산비 보전을 위해서 최저 가격 이렇게 하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2007년인가 한 번 물류비 보전 한 예가 한 번 있었고, 그 이후에 그 시행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차피 생산비 보전을 하는 차원이니까 이게 수출을 물류비를 늘린다든가 해서는 또 그 가격을 보전해 주는 방식, 어차피 이제 최저 주산지 위주로 이렇게 최저 가격을 보전해 주는 이런 정책이 시행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가격이 불안했을 때는 수매를 해서 일정 정도 생산비를 보전하는 금액에 수매를 해서 차후에 이렇게 그래도 안정이 안 됐을 때 가공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산지 폐기 형태로만 가기 때문에 이게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지 않냐. 왜냐하면 이제 산지에서 이게 계약 재배 양도 늘려야 되지만, 또 농협이라든가 유통업자들은 계약 재배 양을 늘리는 것 자체도 나중에 이게 자기 경영하고 이게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어떤 보전 형태들이 이게 안정이 안 되면 정부는 늘리라고 하지만 늘릴 수 있는 형태들은 아니거든요. 산지 폐기 정책은 기본적으로 저는 반대를 하고요. 그 이유는 우리 농민들의 정서와 정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농민들은 농산물을
농작물을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걸 이렇게 강제로 폐기하는 그 과정을 정말 어려워합니다. 힘들어하고. 그래서 그러한 그 폐기 정책은 이제는 그만하고 우리 군처럼 이제 앞으로는 수출 물류 정책을 좀 많이 해서 가격이 물량이 많이 있을 때는 애국으로 빼내는 그런 정책으로 바뀌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최저 생산비 보장 정책은 농민들이 아마 바라는 꿈의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양파의 전국 최대 주산지다 보니까 양파 가격 문제가 매년 이렇게 반복이 돼서 저희 군 자체적으로 최저 생산비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가격 조정은 지금 현재 못하고 있으나 폐기나 기타 사소한 것은 저희들이 물류비 이런 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저 생산비 그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 지자체에서 좀 더 깊은 범위까지 이렇게 지원이 가능하다면 농가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걸로 예상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폐기를 현장에서 이렇게 직접 경험해 봤습니다. 하지만은 폐기가 이렇게 가격 안정에 크게 기여하는 것은 좀 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폐기보다는 다른 그 방법, 즉 그 생산자의 그 최저 생산비를 그 보존해주는 그런 정책으로 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